안녕하십니까. 영어는 시원스쿨, 영업은 영업스쿨, 영업스쿨의 안선생 안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순이순이 공순이양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3년 전에 저 혼자 영업 조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50명이라는 대형 조직으로 성장을 시켰는데 그 성장시킬 수 있었던 노하우와 비결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리즈별로 대방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리더에 대한 리더십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더십에 대한 이 영상은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제가 생략하고 각자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부터 드릴게요. 영업 조직을 키우시건 사업을 하시건 결국에는 내가 조직을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사람을 양육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람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책을 읽고 내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야만 내가 관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말의 힘을 지닐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로 오늘은 한계의 법칙과 영향력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한계의 법칙. 리더십 역량이 성공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문단만 읽어드리면은 당신의 리더십 역량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 개인과 당신이 맡고 있는 조직의 성공 수준을 결정한다. 리더십의 역량에 따라서 나의 성공 그리고 우리 조직의 성공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릇을 왜 키워야 될까요? 내가 내 스스로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뛰어난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키우셔야겠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리더십의 크기가 6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리더십의 크기가 8인 사람을 내가 담을 수 있을까요? 그 그릇은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그릇의 크기를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업 조직에 입사를 하건 개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조직에서 가장 이제 우두머리에 있는 집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표다, 내가 지점장이다, 내가 본부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셔야만 더 높은 위치로 성장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일부 GA,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제 FC 분들의 직책을 땡땡땡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고 계신 사무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무실에 직접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고 총무님의 급여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업을 대하는 데 있어서 더 간절하고 더 큰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FC들은 본인이 FC 그리고 말단 직원이길 자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본부장,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고와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계의 법칙 내용에 보시면은 맥도날드 창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빅과 모리스라는 그 맥도날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이 맥도날드를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딥과 모리스 형제 같은 경우는 리더십의 역량이 작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웨이 크록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웨이 크록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취미를 포기하고 자신의 급여를 8년 동안 포기하고 내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희생과 봉사하는 정신으로 리더십의 역량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웨이 크록이라는 인물은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화 시킨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더십의 역량에 따라서 성공 수준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투에서는 패배하되 전쟁에서는 승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 개의 전투를 치러서 결국 그 전쟁에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조직에게 응용을 하게 되면은 FC는 요만큼 보이고요, 팀장은 요만큼 보이고요, 지사장은 요만큼 보이고요, 본부장은 이만큼 보이게 됩니다. 팀장이 지사장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불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분명히 말을 안 듣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직원들이 나랑 평생 같이 갈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될 인원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하시는 게 처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여기까지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무관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지만 내가 이 인원이랑은 평생을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한 번은 져주세요. 그냥. 지금 내가 내 감정을 누르고 한 번 져준다고 치면은 그 인원이 언젠가는 성장을 해서 저를 이해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장담 드리는데 저한테 충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전투에서는 한 번 패배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나를 위해서 평생을 일할 수 있는 나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조금 더 멀리 넓게 보시고 내 조직원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되십니까? 내 조직원, 구성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